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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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집에 반려동물이 있나요? 네, 있어요. 박사님 댁에 반려동물 예. 키우시나요? 예. 뭘 키우시나요? 하얀 진돗개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럼 마당에다 이렇게 풀어서 키우시나요? 아니요, 마당이 없어서 베란다에서 키우고 방에서 같이 자요. 그러면 거의 가족 같겠네요. 예. 저희 집도 사실은 막내가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람 막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고양이는 밥 잘 먹고 화장실만 잘 가도 우쭈쭈 잘했어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이런데도 칭찬도 안 해주고 자기 너무 사는 게 피곤하다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로 태어나면 자기 너무 행복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가 떠오르네요. 시험을 보다가 창밖을 바라보고 시험을 치지 않는 새를 부러워하는 내용의 시가 떠올라요. 그렇죠. 시험. 근데 사실 저희 막내한테 그랬어요. 네가 100년 전에 태어났어 봐라. 노예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는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제 동물로 태어난 것과는 새나 고양이, 개 이런 동물로 태어난 것과는 또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자기 아들을 부탁하러 온 아버지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해요. 박성춘이라는 이름의 백정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고종의 주치의이면서 제중원 의사인 에비슨에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왕과 백정을 차별하지 않고 치료해주는 의사에게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저 사람과 같이 되어보고 싶다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8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당에 보내서 자기는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이 아이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들은 잘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차별하지 않고 이 박서양을 잘 길러서 나중에는 이제 마리아라는 좋은 신부감도 구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서양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였는데 이능애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가진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이 아버지 박성춘이 에비슨 의사에게 찾아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들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이게 에비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을 만들어 달라니?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제 장가를 가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좋은 기술로 경제적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는 양반과 천민을 나누어서 구별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자신이 받은 신분차별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대접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백정은 성인이 돼서도 우간이었던 두루마기와 갓을 착용하지 못할 만큼 멸시와 바로 천대의 대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하게 하고 오랑캐 후손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외국인처럼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박사님, 저기 우리나라에서 노비제를 폐지하고 신분을 없앤 게 언제쯤이죠? 1895년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시도는 있었죠. 1790년대 정조 임금 때 개혁군주였던 정조하고 그 남인 출신 실학자들이 이 노비제를 폐지된다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1800년에 정조 임금이 서거하셔서 그때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100년쯤 지난 1895년에 이루어지게 됐죠. 그런데 법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게 사회가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박성춘 같은 사람도 이제 백정에서 해방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큰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이분이 1895년에 그 무어 선교사가 세운 곤단골 교회에 나가서 이제 교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백정이니까 자기 백정 출신인 걸 숨기고 조용히 다녔는데 이제 금방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정 출신하고는 우리 같이 거의 못 다닌다고 교회하는 때 양반들이 이 곤단교회를 떠나서 홍문석골교회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빈자리에 이제 박성춘이 자신과 같은 이제 계층이 낮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잘 운영을 했는데, 그러나 교회를 빠져나간 양반들이 이 곤단골 교회를 갖다가 계속 이제 조롱을 하죠. 저기는 첩에다가 소실에다가 백정들만 울거리는 교회야. 그래가지고 첩장교회라고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비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가 됐는데 이제 모두가 동등한 신분의 사람인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옷의 색깔이나 모양으로 신분을 구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한순간에 아무리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입고 있던 옷이 바뀌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법이 제정이 돼도 사람들이 해오던 사회적 오래된 관습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법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제도가 한꺼번에 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상당한 갈등들을 겪으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박성춘 같은 경우가 이제 일단 우리에게 호적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정을 호적에 올려줄 것을 요청을 하고, 또 일반 양민이나 양반들처럼 이제 의관을 차려볼 수 있도록 자율날라고 하는 탄원서를 이 곤단골 교회 학당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그게 1895년 4월 12일이었어요. 그 탄원서 내용을 수린이가 좀 읽어줄래요? 네. 대감에 비천한 종인 저희는 지난 500년간 백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 때마다 조정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했고 가장 천대받는 7 천민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다른 천민은 도포와 갓, 망건을 쓸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아직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심지어 지방 관아의 아전들까지 재물까지 수탈해 갑니다. 저희보다 낮은 계층인 광대조차 갓과 망건을 쓰는데 유독 저희만 그러지 못하여 그 한이 뼈에 사무칩니다. 저희들은 대감께서 옛 악습을 폐하고 새 법을 만들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대감께서는 저희가 갓과 망건을 쓸 수 있게 한 이 특별한 법이 전국 어디에서나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지방 관아 아전의 학대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예복을 입을 수 없게 하고 갓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대우였겠네요. 박성춘의 탄원서를 우리가 같이 읽으니까 마음이 좀 뭉클하죠. 예, 갓을 쓰고 싶었던 이 백정들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묻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정부에서는 이제 모든 백정의 신분을 철폐한다는 포고문을 1895년 6월 6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짜로 이제 갓도 쓰고 의관도 입고 하는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박성춘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갓을 쓰고 돌아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잠잘 때도 모자 쓰고 자고 의관을 정지하고 자고. 또 그래서 박성춘은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또 이 기쁜 소식을 동료인 백정들에게 전하러 막 다니고,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회 활동을 시작을 하셔서 1898년 만민공동회, 또 우리나라 최초의 뭐 시민의회라고 할까, 그 활동에 나서서 연설도 하시고, 또 교회도 열심히 활동하셔서 장로님도 되시고, 또 나중에는 금융업에 손을 대서 은행가로 일도 하셨다고 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에비스는 박성춘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아들 박서양을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가 아마 이 이제 백정 출신이지만 이 시대를 읽으시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해방됐던 것처럼 이제 자식 아들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에비슨 의사에게 이 박서양을 맡기니까
이제 뭐 시험 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잔심부름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봤는데 아주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의학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되셨고 또 교회 학교 그리고 황성 기독교 청년이라고 알려진 YMC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같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는 활동도 하고 또 음악적인 재능도 있어서 나중에는 신문에 이 박서양이 의사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다 그런 기사가 날 정도로 예술적인 죄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재중어제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네, 유명한 드라마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박서양에 관한 이야기인데 재중원의학교를 1회 졸업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1908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돈을 벌려고 했으면은 개업이가 돼서 열심히 돈을 벌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자신이 졸업한 재중원의학교의 의대 교수님, 요즘으로 말하면 교수가 되셔서 후진 양성에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오늘날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안정적이면서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도 의사가 이게 괜찮은 직업이었나요? 지금은 의사가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인데 의사가 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은 거는 미국에서 1800년대 중반이 넘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의사 중에 일부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되셔서 한국에 이제 의료 선교사로 오셨는데 한국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이 직업 자체로서의 이 의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사회적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박서양 같은 경우는 아버지 박성춘이 백정이다 보니까 이 박서양은 이 박성춘의 아들이야 이런 편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 박서양의 진료를 기피하는 환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비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롭게 된 미국의 민주화가 거의 완성됐던 이제 19세기 후반에 한국을 왔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들 같은 것들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목표죠. 하나는 전문 직업을 가진 의사로서의 박서양 개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박서양이 이제 의사의 그 재능과 직무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 봉사하고 또 근대인이고 또 기독교인 의사로서 윤리의식을 가지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박서양과 그의 가족은 일제 치하에서 1918년에 만주로 모두 다 이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에비슨과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에비슨이 많이 실망하고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박서양은 그 만주의 간도 국자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독립군을 치료하는 그런 군의관 활동도 하고 적십자 활동을 하는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교회와 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훗날 또 에비슨이 만주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이 박서양과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박서양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박서양이 받은 연락이 뭐냐면 급한 환자가 있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박서양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스승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못 봤어요. 그 이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서 화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환자를 먼저 구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결국에는 박서양은 자기 스승 에비슨에게 연통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급한 환자를 보러 갈 수밖에 없다. 양해를 구하고 스승을 다시는 못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에비슨은 그래도 훗날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박서양이 아주 본분에 충실한 의사가 돼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선생님의 그 제자군요. 그러네요.
오늘 이제 박성춘과 박서양 그리고 에비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우랑 수린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과거의 사회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나 직업을 가지는 독립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립인.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키운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박서영과 같이 저의 능력을 키워서 공익을 위해서 힘낼 수 있는 그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인. 네. 네. 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제 새나 고양이나 개와 같이 동물로 태어나는 것과는 또 달리 생존권만 확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존중받고 그리고 자유와 이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배움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이런 봉사인, 자립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